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저의 313회 임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전라북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만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또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교육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손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광희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 검토 등 규정활동에 열정을 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조 세입 예산입니다. 추경제원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42억 470만 8천원 증가한 2조 6,306억 7,76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전 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보통교부금 250억 1,151만 9천원 감액, 특별교부금 397억 7,183만 4천원, 국고보조금 47억 9,662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195억 5,69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26억 8,079만 6천원 증액 편성하고,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억 3,980만 5천원을 감액,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91억 8,872만 3천원을 증액하여 총 514억 2,970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민간 이전 수입 19억 6,142만 4천원을 증액하여 이전 수입은 총 729억 4,806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을 160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난년도 수업료 176만 4천원, 자산임대 및 매각 수입 14억 3,915만 3천원, 보증금 회수 3,500만원, 제재금 수입 1억 146만 9천원, 구외 수입 5억 9,032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6,611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청은 학교 신설 지방채를 15억 9,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2월분은 순세계 임의여금 93억 2,899만 3천원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52만 5천원 증액하여 총 93억 1,546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북쪽입니다. 행정국 5개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7,480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7,184억 5,930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사업 설명서 27조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 800만원 증액, 행정대체인력 운영, 교직원 복지대 이자차익 보전 등 5억 6천만원 감액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업무관리 시스템 관리 외 3개 사업에 3억 5,479만 3천원 증액하였으며, 본청 운영경비를 6,349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은 41조 예산과 소관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51억 2,314만 4천원 삭감 조정하였고 학교 운영비 지원 2,708만 2천원을 증액, 재정결합 보조금 11억 2,98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에 4억 6,13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및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등 예산관리 분야 4억 5,750만 6천원, 국제교육문화경비로 371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에 부서운영 경비로 24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3억 7,394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조 행정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비정규직 운영관리로 3억 1,171만 3천원 삭감 조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명절휴가비 외 2개사업 2억 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회 1개사업 20억 8,105만 감액하였으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천원학교 육사회 2개사업에 1억 900만원 9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숙형 학교 운영 지원 3억 9,088만 4천원, 한의학교 시설관리 업무 지원 5,400만원, 혁신도시 학교신설 57억 2,208만 7천원 감액하였고 원도심학교 활성화 3천만원, 누리과정 지원 95억 5,630만 7천원, 단설유치원 신설 및 학교신설 계속사업에 43억 8,513만 6천원, 학급증가 내부 비품비 지원 1억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조 재무과 소관입니다. 교원 법정부담금 90억 5,119만 9천원, 학생 안전관리 7억 6,499만 6천원, 계약업무 추진 등 재무관리에 1,372만원 증액하였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7억 8,602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조 시설과 소관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전주 해성고 기숙사 신축의 2개 사업에 18억 8,500만원 증액하였고 학생 안전위험시설 정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부 소관 2014년도 제1추경 세입세조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강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조 예산안 511, 514쪽에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하여 학교 경영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부담금을 직접 부담을 해야 되나, 대다수 사립학교가 교비회계에서 납부에 따라 교비회계 부실이 처리되고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운영하시는 학교법인에서 굉장히 영세해가지고 법정 부담을 다 납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학 법정 부담금 납부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재정 부담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학교 경영기관은 재정 결함 보조금 감액 및 기타 목적 사업비 등을 지원을 원칙으로 배제토록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우리 도내 중학교가 49개 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63개, 특수학교가 5개, 합쳐서 117개 교에서
익산중학교, 또 익산고등학교, 한국한반고 등 3개만 사립학교 재정 지원 금을 100% 납부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소수이네요. 그 나머지 학교들은 왜 이렇게 부담을 안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 또 넉넉한 그러한 병행에 문제가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나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학교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을 운영해서 그런 소득이 좀 창출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되는데도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총 예. 이제 미납금이 얼마나 되죠? 액수는 지금 상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몇백억 되죠? 아니, 몇백억은 아니고요. 지금 수치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뒤에서 좀 우리 담당 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 명목으로 예산과에서 사립특사학교에 2억 7,500여만 원, 또 정읍교육지원청에 161만 원, 남원교육청에 1,880만 원, 김제교육청에 1,700여만 원, 이런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감해 부분인데요. 사립학교 교직원 현원이 증감이 있는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뭐라고요?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 예산 편성 방식은 지난해 기준으로 인건비 추계를 해서 하거든요. 지난해 현원을 가지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계약직 교원이라든지 퇴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인건비 감액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고요. 추계가 과다 추계된 거 아니에요. 그때 시점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산한다면 정확하지만 작년 시점에서 어떤 상황 변동에 따른 이런 요인까지 완벽하게 이제 추계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추계가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은 과다한 추계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예산과의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 복지비 명목으로 단체 보험료에 약 7,900여만 원을 학교에게 전출금으로 편성한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건 지금 항목 변경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단체 보험을 뭐 5천만 원짜리 들 것이냐, 1억 원을 들 것이냐, 이런 걸 선택하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증감이 있고, 자유학력 포인트도 계산이 복잡하지만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게 증감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오나요? 워낙에 이제 교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 모두 다 선택 폭이 있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뭐 몇십만 원이라든가 몇백만 원 차이가 있어도 한 8천여만 원에 가까운 돈의 추계는 계산은 추계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 명목으로 예산과에서 6천여만 원, 고창 교육청에 한 2,800여만 원을 지원한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사업설명서 47조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직원 현안
이제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추계와 바다 편성 정확한 이런 정확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 몰라도 대부분 보면 전년도라든가 그 앞전을 봐도 이런 불용액이 수천억 정도가 과거에 보면 1,500억 정도의 불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부터 한 3년 전입니다.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다한 그러한 추계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용이 많고 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추계와 정확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바라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해수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수고 많으시죠? 지금 17일부터. 여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교사가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명퇴 신청한 거나 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난 우리 교육위원회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떠나는 이유를 보면 힘들어서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연금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솔직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교직원들 복지를 확대할 때 그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일이 적을까요? 아니면 교직원들의 그 복지가 해소될까요? 그 교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복지비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어떤 큰 시대의 흐름이나 가치관까지 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직원 복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직원 복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 전체적인 사회 구성은 형평성 등을 봐서는 그리 부족하지도 넘쳐나지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지 그러겠죠. 어느 기준이 찬다고 해서 그게 저희 만든다, 걱정하다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직원 복지를 위한다고 교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이자 사회 보전이랄지 과거에 이제 교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이게 진행됐었던 모양인데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교직원 복지되어 이자 차익 보전이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직원 급여, 압류 및 공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2014년 6월 현재 179건에 134억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하는 게 이 형평성에 맞을까요? 다른 교직원이나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이 사적으로 쓴 이 이자까지 꼭 여기에서 이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 차액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급여 압류하는 요구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이 전혀 별개 사항이다라고 하더라도 교직원 복지를 위한다고 교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으로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 후에 향후에 또 이거에 대한 계획은 또 올라올 계획인가요? 이런 기조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삭감으로요? 아니면 계속 더 보존? 이상 사업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업 진행은 여기서 멈추는 예. 건가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향후 바람직한 그러한 그 사연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자 차익에 대해서 이런 그 귀중한 예산이 이쪽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이게 공적인 자금이 이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의 예산을 깎고 있는 마당에 이런 교직원들의 사적으로 쓴 대출금의 이자 차익 보전까지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 네. 말씀과 취지를 같이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해수 의원님 쏘셨습니다. 지대시 의원님, 네, 최영희 의원님 지대시 의원. 네, 방금 우리 이해수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학생들 학비 지원이라는 삭감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그 2014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시청 결과 예산 대비 집행 잔액 발생 예상되므로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20억을 삭감할 감액을 할 때 본 예산 계산 시 정확한 수요조사 실시를 안 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이게 계산된 액수가 금액이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 회계는 3월부터 2월까지거든요. 근데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에 맞춰서 12월까지만 반영하고 내년 1, 2월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자. 이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이게 저소득층 지원 관련해서는 확정되는 시기가 5월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3월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걸 동사무소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저소득층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이게 이제 결국 캐리스까지 가서 되돌아오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제 5월에 확정되는데 그 확정되는 요거하고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당시 전에 한 10월에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는데 그 차이가 좀 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지금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불용 안 시키고 미리 깎았으니 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 연초에 다른 중요한 일에 사용되었다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소득층 자녀 교육 기회 또 균등 보장을 위해 본 사업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너무나 정확하게 편성을 하지 못해서 20억을 깎았는데도 뭐 차후에 또 쓰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삼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오차는 이렇게 큰 오차는 20억이라는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기 조정이 됐든 아니면 전에 그 편성 당시하고 지금하고 시점이 달랐던 간에 명확히 이 20억 차이는 큰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교육청 기본 정책이나 방향은 어떻게든 이제 복지 확대 부분으로 간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상의 이런 제약 때문에 저희 욕심껏 이렇게 복지를 많이 펼 수 없는 그런 조금 복지를 많이 담아낼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20억을 꼭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 시기 조정 관련해서 한 10억 관련 그리고 작년 그 추계한 당시보다도 지금 현재 5월에 확정된 이런 학생들 수를 파악해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이런 부분 해서 20억을 감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가지고 당일에 쓰려고 보니까 현재 쓰려고 보니까 쓸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잘 얻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또 밝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모든 어려운 자녀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얻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편성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뭐 조정되거나 이런 일이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재실 의원님, 예,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최영일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그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다가 오늘 넘어보고 예산심사 총무과 초반 심사 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에 약 8년 동안 문정활동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했었지만 지금 도교육청 관련 이번 처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세입 예산에서 약 250억 원의 세입이 결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은 약 397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보통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에서 지금 주는 중앙정부기관이 다릅니까?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거의 다가 저희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특히 뭐 제한적으로 뭐 다른 기관에서 내려오지만 교육부에서 거의 다 내려온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은 250을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은 390억을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교육부 특별히 편성하는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국세 비율 20.27%를 기준으로 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집니다. 네. 근데 그 돈은 96%가요? 96%는 이렇게 통으로 내려보내주고요. 나머지 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목적을 지어서 내려보내줍니다. 목적 지어서 내려보내주는 게 특별 교부금이고요. 네. 통으로 내려보내주는 게 이제 특별한 목적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라고 주는 것이 특별교부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요. 390억에 대한 특별교부금 가내실자가 하고 특별교부금 전체 사업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가 있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오늘 그 예산심사하는 지금 4개 건가요? 5개 과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업을 보면 업무관리 시스템 총괄센터 인프라 유지관리, 정보공시제 운영,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학교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 기타 등등 교과서 지원에 있어서 전송 서비스 관련 시도 부담금,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애매모호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까 말까 하는 가장 전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의식병에 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내줄 때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서 굉장히 문제 삼을 거리가 많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될 요인이 많으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의원님 잘 아시지만 자치단체는 이제 사업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자잘한 이제 사업들을 교육부에서 많이 계획을 해서 내려보내는데요. 전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컴퓨터를 산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나 중앙하고 연동되는 이런 통계 프로그램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산 프로그램들이. 근데 거기 유지 관리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든지 그쪽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뭐 만들어서 아니 근데 이게
뭐 기한이 도래해가지고 연도별로 뭐 5월, 6월 뭐 그렇게 사업이 뭐 내시된 게 아니고 작게는 1월 달에 내시된 것도 있고 3월 달에 내시된 것도 있고 불보듯 뻔히 지금 다음 연도 연초에 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다음 회계년도 1월달에 이루어질 사업들을 갖다가 다 특별교국으로 지급해가지고 의회의 승인 심의하고 의결사항을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 지금. 본인이 판단하기 그래요 지금. 예,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 점 때문에 교육부에 누차 강조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특별 교부금을 4% 껴안으면서 각 과에서 조그만 시간 사업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거든요. 좀 이렇게 하지 말고 통으로 내려보내달라. 그래야 이게 그 지방자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 뭐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특교 자잘한 사업 심지어 뭐 1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이런 특별 교부금 사업들이 뭐 수백 건 해가지고 저희도 조금 괴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교부 내시한 일자별로 보든지 또 성립전 예산을 쭉 보면 정말 의심살 만한 예산들만 성립전 예산을 포함을 다 특별교부로 성립전 예산을 지금 포함을 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뭐 도비가 섞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같이 얘기가 돼가지고 계산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혹이 짙습니다 지금. 그 사업들은 다 그렇게 의심이 짙을 만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뭐 얘기해봤자 이게 아픈 얘기지만 본 의원이 5개과 대축교부 그 성립전 예산을 살펴봤을 때는 그러한 색이 짙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것이 지방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는 굉장히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중앙에 건의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사업 뚝뚝 쥐어서 여기에다 해라, 여기에다 해라, 여기에다 해라. 이런 사업들 다 지금 도에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내려보자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업에 돈을 교부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사업 기획을 해서 요청했다기보다도 교육부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내려보내는 돈이고요. 만약에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아니 손해보는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우리는 전혀 그 사업에 필요성도 없고 사업을 해도 안 해야 될 사업인데 위에서 주니까 어거지했다는 답변을 밖에 드리지 아니요. 않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받지 않은 사업은 받지 않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업들을 받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의회 예산 심의에 있어서 그런 걸 무력화시키는 이런 성립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네, 저도 그 교육부에 국장에 있으면 좀 더 가서 강력하게 더 얘기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순세계 이역은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설계 이역이 지금 90 이렇게 많이 지금 밤에 편성한 이유가 뭐죠? 그 순세계 잉여의 그 작년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당시에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한 773억 정도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확정됐을 때 이렇게 보니까 보통교부금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보내야 될 돈 139억을 내려보내주지 않고 특별교부금은 조금 더 왔지만 이게 가감을
하다 보니까 9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부에서 그 세입 결손된 부분을 139억으로 내려보내지 않은 요인이 가장 큽니다. 지금 평균 잉여금 발생 연도별로 한 얼마나 됩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2013년도에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는 한 990억 정도 됐습니다. 992억 정도. 근데 올해는 이렇게 한 680억 정도 됐습니다. 680억.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용액을 가급적 적게 남겨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예산의 추계에 있어서 물론 저도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아무리 예산 심사를 잘해도 자그마한 분단위에서도 100억 이상씩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예결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금번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추계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세계 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잘 짜여진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해보면 그 정도 예산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는 일부러 예산을 가다 편성해서 다음 연도 이전 수입을 잡기 위해서 가다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남기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저희 예컨대 시설 사업 등을 하는데 학교를 짓거든요. 입찰 차익이랄지 집행 과정에서 남는 이런 금액 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저희는 학교가 771개고 그 다음에 여러 행정기관이 한 30여 개 돼가지고 각 기관마다 집행하면서 남는 이런 돈이 조금 불가피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 불용액이나 순세계 잉여금을 줄여들고 있습니다. 입찰 차익이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에서는 연도말에 다 다시 결산 추경을 통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 정말로 지금 현재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본예산은 끝났지만 또 조금 있으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해야 할 시점이 있고 또 2014년도 결산 추경을 해야 할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시점에서 볼 때 정말로 그 연도에 발생한 돈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소지를 시키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 나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한 올해 결산 추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고 나면 다 털으세요 연도 말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영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74쪽을 보면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원 볼 때는 지금 원도심 방안 예산이 3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원도심이 지금 학교가 어느 도시구간의 원도심이 학생 수가 줄어서 통폐합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 지자체에서 보면은 시에서 올라가고 학교에 선후배들이 그 지역에 얽히는 이익권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안 되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라면 본 예산에다 반영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본 예산을 학교만 방어하는 예산을 저는 본원이 징액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한다는데 3천만 원을 어느 학교에다 징액했어요? 일개 학교나
일개 지역. 예, 전주시에 있는 뭐 특정 학교는 아니고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북동에 삽니다만 거기에 이제 사업 프로그램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장님께서는 지금 전라북도에 전주에만 원도시이십니까? 그 다른 익산, 분당 이런 시내 도시도 이런 학교 하나 갖고 원도시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지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원도심 관련해서 요것은 극히 이제 부분적인 것이고요. 예컨대 전주초나 뭐 전라초랄지 아니면 이제 의원님이 계시는 이제 군산에 뭐 중앙초랄지 이런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이런 조그만 사업보다도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요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활성화를 시키려면 미리 검토를 해서 대비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 본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또 여러 개 학교를 여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이번에 추경이 꼭 3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새로운 것으로서 이제 원도심학교 공동 프로그램이랄지 뭐 어린 한마당이랄지 원도심 어린이 신문 만들기랄지 이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익산이나 분산을 확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편성해본 겁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 정말로 우리 그 원도심 활성화도 학생수 안 줄고 예. 평가 문제까지 연구를 해서 아주 좋은 결과 이런 예산은 좀 쉽게 여러 개 학교로 분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분산, 익산 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도실은 현암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님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분한주 의원입니다. 중요한 이해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은희 의원님도 말씀하신 저소득층 부분을 한번 짚겠습니다. 예. 네. 그게 20억에 삭감된 걸로 보시는데 따지면 46억 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걸 볼 적에 지금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소중한 아이들 더 행복해진다는 책자를 발간하셨어요. 예. 근데 이 책자를 보니까 저소득층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어떤 해보겠다는 내용은 제가 못 찾아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니야, 뭐 비슷한 말은 있겠지만 네. 특별히 지칭해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예산을 깎으시고 다른 예산을 진행시키고 이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산을 깎고 또 필요한 예산을 또 진행을 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예산을 깎을 때에는 분명히 세부적인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깎을 때 이유가 있어서 깎았겠죠. 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면은 학생 수가 삭감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그런데 그 학생 수 삭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 한번 싹 돌아보고 면수하면서 전화해보면 그런 건 충분히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미리. 근데 이런 걸 미리 한번 해보시도 않고 했다는 건 좀 이상하고 지금 그 나이스라는 그런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 교육행정 관련해서 인적 구조랄지 재정 구조 이런 것들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실질적인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냥 저소득층 말고 실질적인 저소득층 그게 뭐냐. 갑자기 이제 뭐 부모가 일찍 어릴 때가 있지 또 뭐 경제가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때가 있지 이런 건 혹시 파악하십니까? 학생들 자체가. 그건 제도적으로 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비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 130%에서 작년에요. 올해는 이제 150%까지 올렸거든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틈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장 추천제라는 걸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게 서로 정보 교환해서 그런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아이들이 전혀 그런 어떤 그런 저기 못 받고 있어요. 혜택을요. 네. 뭐 틈새가 있다고 하지만 틈새가 너무 넓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뭐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그런 데도 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와 지역교육청과 이제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틈새가 아주 적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학교라는 곳은 그냥 이제 행정적인 어떤 처리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인성, 아이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적에 정말 나는 실질적인 그런 말을 못하라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사하고 소통을 하고 학교 소통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알아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뭐 저기까지 말하지 않는 이상은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정말 이런 좋은 예산이 있을 데가 없어서 삭감을 시키는 이런 현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각에서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복지비 관련해서 집행 과정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나 아니면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제 화급한 걸 우선 이제 채우는 식으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한 누리 과정 요거에 95억 편성된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편성하실 적에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연결식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볼 적에 근데 이런 것을 삭감시키면서 또 증액된 부분은 또 384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진행을 시켰더라고요. 예. 17개 항목에 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애빈 초청 여비, 교직원 공리 후승비, 금양비, 운영수당 뭐 이런 것들로 진행을 시킨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알아가고 체크시키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들은 사감을 시켜가지고 불용을 안 만들고 또 다시 추경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계시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의원님들이 예산서 보시기에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순수하게 642억은 증액됐지만 우리 자체 사업으로 증액된 것들은 한 37억인가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국 교육부에서 용도 지정이라든지 특교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뭐 이런 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방 언급했던 그런 사업들도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건비 뭐 이런 부분 부가편 측면에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서 어쩔 수 없는 변경이 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거기에다가 지금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예산기장님과 알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행 시간은 진행 시간. 김대중 의원님 진행 시간. 예, 익산의 김대중. 저는 좀 시간을 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비비 집행성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 제1위 출범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2,600만 원을 집행 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집행 중에? 저희가 지금 이 추경 편성 당시에 지금 출범위원회 이 관련해서 경비가 이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출범위원회가 지금 계속 5월 7일날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5월 7일날까지 근무를 하시고 6월 4일까지 한 달도 안 된 다음에 또 2기가 출범을 하는데 새로 여기 송하진 도지사처럼 바뀌었다고 하면 출범준비위원회가 필요할 텐데 계속 이어서 하는데 출범준비위원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그 인수위원회 이게 이제 새로 이제 교육감이 들어섰을 때는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당선되신 분이 인수위원회를 꾸리시든지 아니면
출범 준비위원회를 꾸리셔서 제2기에 예. 좀더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건 생각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저기 지금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비비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왜 집행하셨어요? 예, 그건 이제 이따 교육국장님 오셔서 이제 설명 좀 아, 주시겠지만 여기 교육부 아닌가요? 제가 기본 아, 틀만 좀 교육부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육부 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아,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폐교가 몇 개 있습니까? 폐교. 제가 43개 있습니다. 43개요. 네. 왜 인권센터를 왜 구만동초에다가 지십니까? 저희가 인권센터 짓기 위해서 여러 시설들을 돌아다녀보고요. 근데 그 구만성초를 가봤더니 바로 이제 산도 옆에 있고 그 인권 친화적인 자연 환경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산도 있고 자연 친화적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국장님 그렇게 그걸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안이나 장수나 전라북도에 임실이나 경관 수련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폐교가 없나요? 그쪽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차원에서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이라면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자연 친화적인 이런 측면만 아니, 보면 또 그럴 수 있지만 또 저기 지리적인 국장님, 예. 본 의원이 왜 여기 선택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예. 전자에. 예. 그랬더니 산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것 때문에 그걸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 점이 너무 그래서 제가 예.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또 국장님 다른 말씀 하세요. 저는 이 예산 삭감을 하고 유치를 다른 지역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인권센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지역의 전주 외에라도 그런 뜻에 맞는 데를 찾으셔서 다시 추진하셨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승환 이게 행정 절차를 하면 최종 결제 라인은 누구까지 갑니까? 어떤 자, 단설 유치원을 진다. 예, 결제 누가 합니까? 그 학교 설립 계획 세울 때 교육감이 갑니다. 예. 그러면 설립하고 행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제가 단설 유치원을 진다. 행정 절차 어떻게 예,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교육청 통해서 저희 본청에 오면 저희가 예. 이제 교육위원회에 학교 설립안을 제출합니다. 예. 그럼 학교 설립안이 그 이제 통과가 되면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부 중투 심사를 받습니다. 예.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 진행을 해서 이제 예. 이제 돈을 확보하고 예. 예산을 또 여기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뒤에 다시 또 학교 설립안 이건 조례로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가 이제 개교하는 겁니다. 유치원. 공유전 축구 승인 안 받나요? 그것도 봤습니다. 그건 언제 받습니까? 그것도 이제 학교 설립 안 하고 병행해서 가든지 그 전에 어떻게 병행해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국장님.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근데 법이 예. 공익 설립안이 의회에서 지방의회에 가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산 추구 승인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예산이 돼야죠. 맞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숙급 유치원을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숙급 유치원도요. 지난 의원님들이 계실 때 그때 올렸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자동 폐기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올렸던 겁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숙금에 대해서 이렇게 단절 유치원을 하는 건 찬성입니다. 근데 10대 동의회가 첫 출범을 하는데 행정 절차는 전혀 무시하고
지금 여기 도의회가 한발입니까? 어떻게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옵니까? 설립안이? 그 다음에 예결위가 시작됐는데 공시산 출수인을 받아요?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국장님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 설립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뭐 예산 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새로 원 구성이 되면서 이 학교 설립안 이제 자동 노력이 부족하시죠. 전때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으면 그만한 사회가 있어서 부결을 시켰겠죠. 부결은 아니고 유보됐었는데 이제 예. 뭐 자동 폐기가 되는 바람에 이게 시급성이 있거든요. 지금 신도시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같이 올려드렸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서 취득의 경우는 20억 이상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결위한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 자체도 없이 상감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여쭤볼게요. 특별교육 재정 수요에 개별 사업 따로, 교육행정기관 지원 따로 합니까? 예산을? 예산의 성격이 뭡니까? 뭐 혹시 저기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예, 그건 이제 거기에 예. 항의 사업 목적이 학교 지원 따로, 교육행정기관 지원 따로 이렇게 명시가 따로따로 예산이 서 있죠. 예, 좀 더 명확히 보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2014년도에 18억, 19억입니다. 19억이요? 네. 그러면 학교 지원은요? 6억이 되겠습니다. 6억이요? 2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지원은 학교만 하는 거고 교육행정기관 지원은 교육행정기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 집행기관이 누구냐, 그 집행 주체를 가지고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게 전출금으로 나가면 학교에서 집행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의 전출금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로 나갔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학교에게 전출금이라는 거. 그러면 왜 예산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세웁니까? 한 번에 목표에 세워야지. 이게 지금 목이 달라가지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문제가 삭감해서 추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한 금액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삭감 안 하셨나요? 일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육감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런 돈을 먼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내려간 내용명을 보면 이것도 모두 학교나 아니 제가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목적대로 사용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면 나머지 몇 억 정도 그리고 기사님 아니 저기 교육감님에 대한 그 항공비도 많이 안 쓰셨어요. 많이 안 예를 들자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들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나고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뭐 저도 일부 업무치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뭐 절감 노력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이 교육청 예산이 한번 웃긴 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봉서초등학교 자료가 너무 많은데 봉서초등학교 예산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뭐에 예산이 올라갔죠? 지금 봉서초등학교가요. 저기 봉서. 우리 완전 도에 봉서초등학교. 예, 두 번째로 큰 과대 학교가 되겠습니다. 과대요? 과대학교. 과대요? 예. 여기 전주 이봉초가 제일 크고 거기가 두 번째로 클 것 같은데 예. 학교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하거든요. 예. 이 부분 교실 증축이요. 교실 증축이죠. 네. 근데요, 교실 증축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실 증축 예산이 완주 봉서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산이 다 이렇게 뭉뚱거리서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1억 5천인가요? 예, 1억 5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2013년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2013년 추경에 예. 그건 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3년. 예. 2013년도에도 보통교실 부실 반영했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그게 모질라서 지금 또 2014년 추경에 또 하는 거죠? 예, 그 모자라는 부분하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반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이 왜? 때문에 이제 보강 공사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할 보세요. 생각이죠. 2013년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도구에 통과가 됐습니다. 자, 부족하면 2014년도 본 예산에 계산을 하셔야지 왜 이걸 추경에 드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뭐 좋겠다는 이제 그런 기본 그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이제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보니까 따로따로 그 교실 그렇습니까? 구조로 짓는 것보다 한꺼번에 짓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추가를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로 3월 18일 날 그래서 지출을 3월 31일 날 했습니다. 완주 봉소초 서구 및 민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6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세요? 예, 지금 그 내용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보세요. 예. 보세요.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았다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다음부터 여기 말씀하실 때 예.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예산 싹 자르니까 설명 부족으로. 그리고 의원님 방에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하셔야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 봉서초 그 민원실 관련해서 이제 편의시설 확충인데 그쪽 행정실이 이제 교실도 부족하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부족해서 제 얘기는 뭐냐면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민원 시설 확충했다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 추경 때 교실 9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하셨잖아요. 왜 또 이걸 추경에 올리냐 했더니 또 해다 보니까 부족했다고. 근데 같은 시기에 2014년 3월에 6천만 원 집행됐다니까요. 다른 몫으로. 그 얘기 시급하다면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하셨어야지. 왜 다른 사업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교실 이제 그 교실 그 부분하고 이제 연계되는 건데요. 그 일부 서고가 교실로까지 이용되는데 이게 행정실이나 민원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감님 재량사업비가 그런 대로 시급성이 있다면 2014년도 본 예산에 계산을 하셔서 완전 봉소초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셨어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시급성, 학교의 증축에 대한 시급성 필요하죠. 그럼 2014년도 계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고려됐어야 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문제 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1억 미만만 수익계약이죠. 저희는 뭐 수익계약 거의 없습니다. 뭐 1억 미만 뭐 수익계약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학교에서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서 이제 1,000만 원 미만. 그러면 왜 예산이 다 9,900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요? 이게 이 금액을 1억 이상 집행할 수 있습니까? 1억 이상도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1억 원은 추가하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렇죠? 교육부 지침에. 네, 그래서 9억 9천이죠. 예. 여기 9억 9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1억이 분명히 넘어갈 텐데 집행을 못하니까 9억 9천만 원만 줬을 겁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제 학교 나머지 예산은 술 예산에 세워서 또 집행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은 학교에서 조금 보충을 한다든가.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몇 년을 하지만 학교에 자체에서 사업 덜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잘못한 것은 잘못다고 시인을 하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안 하면 돼요. 이 국장님의 있는 자세는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응? 보세요. 이 예산에 9,900짜리 사업이 몇 건 있어요? 5건인가 6건인가 있습니다. 9,900짜리 예산이. 예. 그러면 이 분명히 1억 2천이 됐든 1억 3천이 됐든 이런 사업일 겁니다. 근데 이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서 9억 9천만 원만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예산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1억이 넘을 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예. 저희도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게요.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 교육청 시설 이것의 토탈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학교 일반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 교육청 시설 예산 대장님이랑 담당 부분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371억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 얼마 하셨습니까? 집행. 예, 225억 정도 집행을 지금. 그러면 왜 사유가 한 150억 정도 지금 집행은 미집행이신데요? 사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학교 운영위원장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 시설이나 이런 거 방학 중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 그런 의미가 클 겁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예산을 더 계산하셨어요? 모르십니까? 어떤 부분 계산하신 거? 똑같은 사업입니다. 우리 좀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 등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교라든지 지자체요. 근데 자 방학 때 공사를 합니다. 방학 때 공사를 하는데요. 네. 이 사업이 지금 추경 때 올라오신 사업이 116억 5,800만 원을 추경 때 다 토탈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경 때 계산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신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계속 사업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의원님 이제 시에서도 계셔서 잘 아시지만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편성된 예산 이제 우리한테 보내주는 그런 예산 등도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예결위 의원님들이 몇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것까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얼마나 부르고 시급한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현장을 가봤어야 되는데 가보지 못해서. 근데 과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인지, 추경에 제가 왜 이것을 마지막에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을 다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 예산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없지 않으면 116억 5,800만 원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좀 더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완벽하게 짜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수많은 토론 거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짜온 아닌데요.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벼운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비정규직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한 7,000명 있습니다. 비정규직 7,000명이요? 예, 7,000명가량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그게 그겁니다. 지금 그 비정규직 또는 공무직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아니 왜 앞에는 비정규직 운영관리고 뒷페이지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말씀 내보시라고요. 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음부터는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게 법적 요구가 맞습니까? 그 아니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불렀다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불렀다가 뭐 이렇게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용어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공무직으로 부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명칭입니다. 그분들 비정규직이라고 하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진보라고 하는 교육감 자칙, 행정 절차도 맨날 어기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말도 않고, 도대체 뭘 혁신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제 부교육감이 그러더만, 뭐 혁신, 인사 깨끗이 하고, 뭐 혁신했다고. 뭘 혁신을 해요? 이분들이 7,000명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뇨? 근데 또 그분들도 그게 마음 아플 텐데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은 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네. 지금 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좋아하시는 정규직인데 왜 비정규직이냐 이래가지고 또 용어를 또 바꿔보고 또 이제 그건 우리 임의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예. 교육부랑 함께 이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중앙부처도 함께 이제 아니 이게 고민을 교육부에서 하고 내려왔으냐고요? 그러니까 혼용돼서 지금까지 써왔던 거죠. 중앙부처들은 중앙부처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했습니까? 혼용돼서 써왔습니다. 그럼 비정규직은요? 그것도 해요. 그리고 지금 또 공무직이라고도 뭐 표현도 하고요. 이건 바꿔주셔야 돼요. 예. 하나를 통일을 하셔야 저도 돼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분들의 왜 명절 휴가비나 이런 것은 삭감하셨나요? 인원이 줄었다고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 66페이지입니다. 예. 명절 휴가비는 860명을 감액을 했고
복지비는 400명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그 연결 휴가비하고 복지비 이 주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 적용 대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직종이 한 거의 70여 개 되는데요. 그분들이 뭐 몇 개월 기준 근무한 거냐에 따라서 다르고 직종에 대해서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여기 뭐 이거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니까 예규이니까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제가 잘 모르는가 몰라도 너무 본 예산서에도 너무 어렵게 명시가 돼 있고 좀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자료 요구도 좀 많이 부실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10대 도의가 첫 출범을 했기 때문에 법령을 어긴 사항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교육 당국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에 대한 시급성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 시급하니까 법령을 위반을 했어도 해달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나 네. 아니, 설명 드릴 필요 없어. 예. 뭐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네. 답변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시죠? 예. 김대중 의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다. 네, 정호영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네, 정호윤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원도심 활성화 우리 양명호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셨는데요. 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 안 했나요? 예, 지금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어디에 줍니까? 전주 의제 20일 추진 협의회라는 작년에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도 전주제 21에서 사업 했는데요, 이 사업. 그때 이제 사업은 그 세월이 아마 시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주시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 예산 없었는가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없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민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안 출신 시원여러분입니다. 일단 제가 모르는 것부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황설명 42쪽에 여기까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820만 원에 있는데 의정활동 지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잡혔습니다. 예산서에 42쪽 상황설명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예산과에 의회 협력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님들도 보좌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해주는 지원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 뭐 비슷한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44쪽 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액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숙기를 하겠고 뭐 하는데 지금 9년도에 지금 신규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이 지금 하나도 없었죠? 신규 채용은 해놓긴 해놨습니다. 발령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정확히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9월에 상당수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채용이 지금 교원 합격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전년도에 지금 합격한 사람들도 지금 아직 임용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고 예. 금년도에 교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임용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생 수가 줄고 그래가지고 교원이 줄고 하는 마당에 실제적으로 신규 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언제까지 대기하고 기다려야 할까 하는 그런 것들이 걱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전혀 안 되었는데, 신규 채용 대기자 현황이 있죠? 예. 있죠?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규 채용 대기 현황이 있고, 앞으로 그 채용 계획이 예. 여기서 같이 이번에 이제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 수업 현황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예.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이제 명태정도 올 추경 지금 113명도 반영했는데요. 그거하고 연동된 이제 아마 그 신규 수급 계획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64쪽 같이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용 부담금이 줄고, 감액비에 나가고, 그다음에 고용 경력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인원 대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의무 비율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2.5%입니다. 2.5%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을 좀 2%, 5%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면 납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비정규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7천여 명 되는데 거기에 한 2.5% 그 비정규직을 이렇게 이제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저희가 급식 조리원 같은 경우 한 2천여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이제 직접 협업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장애인 고용 부분이 상당히 목표 달성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제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하고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대중 의원님 말대로 교원하고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 비율이 2.5%고 공무원이 아닌 비율이 2.10%로 내년부터는 더 강화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안 하려고 되면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나 장애인의 취임계를 분명히 확대하고 그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적으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호를 달래서요 열심히 좀 노력해서 2012년도에 0.65, 작년에 1.86, 뭐 올해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단 우리 교육청이 지금 교육 인원의 장애인 취업 현황 얼마 정도 되는가 보고 분명한 것은 지금 2004년도까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5%지만은 2014년부터 2.7%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제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저희 교육청 청사 내에도 카페를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세워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요구한 자료를 잘 준비되어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에서 2014년도, 근데 15년부터 내년부터 당장에 그런 기준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페이지 87쪽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요. 통합복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본 예산에서 이렇게 세워졌던 내용인데 본 예산을 셀 때는 시급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비롯해서 전주, 익산, 완주, 진안, 임시 같은데 예산이
좋은 지점 여건 속에서 써줬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은 오늘 추경에 이것이 삭감되면은 지금 이것이 다음에 어떤 필요성에 없어져가지고 한 것인지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통합버스 지원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버스를 사서 운전업까지 고용해서 하는 직영하고요. 또 버스 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그 위탁 입차 통합버스 지원이 있거든요. 이 입차할 때는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입차 차액을 감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있고 예, 단지 그 입찰 차액에 대한 그렇습니다. 가격에 버스 회사 대해서 예, 입차 부분. 예, 그 내용을 정확히 좀 기재했으면 제가 질문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95쪽 한번 확인해 주시죠. 학생 안전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 근거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대 공개에서 예산이 책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법률이 언제 만들어진 법률입니까?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가 그러니까 2006년 7년 예. 그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군회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예산에 제일 1차적인 예산에 선정할 때 법률에 기반한 예산을 제일 차적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학습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 저희가 농협이 우리 근거로 되어 있어서 각 그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그 제휴카드 그 포인트 쌓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 세입 자본 부분하고 4년마다 한 번씩 교육 근고 휴양 약정 체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3억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세입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예상을 안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된 세입으로 잡혔을 때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뭐냐면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법률의 기반인 에 대해서 이게 과연 목적이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적정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보험이잖아요. 예, 근데 기본 그 보상 비용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 채워 넣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상은 원래 그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기금에다 다시 더 추가한다. 더 넣어주는 겁니다. 기금에다 매년 한 10억씩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10억씩 빼내가면 금방 보관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표 내력이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 학교 안전 공제의 지원금이니까 학교 안전 공제의 그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지금 현재 총 지금 기금의 조정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나와 있어요? 정확히 한 제가 알기로는 그 28억 정도. 28억.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해할 때는 그것이 보험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안전원의 보험금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이해를 했는데 보험이 아니라 기금에 출연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금에 의해서 그러면 안전상 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금에서 해요? 예, 그 여기에서 이제 모아진 거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교육 활동하다가 다친 애들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것이 연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교 안전 공제에 지금 운영 내력을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고창교육청에서 배움나눔관을 새로 짓는 겁니까? 예,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이제 교육청에 뭐 영재교육센터랄지 특수교육센터랄지 뭐 이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지는 그런 다목적적인 이런 센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교육청 바로 옆에다 짓는 건가요? 예, 예. 아래다 짓는 건가요? 고창교육청 일부 땅에 이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인 땅이 조금 있나 봐요. 그걸 이제 조금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몇 층으로 짓고 이런 거 나와 있나요? 그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얼마짜리 짓는 겁니까? 몇 층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재무과장님 안 계세요? 저기 국장님께 말씀하신 국장님 계시는데 옆에 서포트를 해주셔야죠. 예, 큰 그림만 그려져 있고 지금 그 정확한 액수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소유자로부터 민원 있어서 그냥 사주는 겁니까? 아니 민원 때문에 사준 건 아니고요. 여기 거기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 부지를 배운 그렸다는 거예요. 나무관을 예, 몇 층으로 짓겠다. 예. 그럼 지면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 재원 방식이 어떻게 되겠다.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예, 그래야 이해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1억 9,500만 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창 교육청이 오늘 오거든요.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저기 아니 인근 교육청 경계 넘어 일부 땅을 확보해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 고창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고창 교육청에 서울에 있습니다. 맞아요? 체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을 건데요. 그러면 예. 이거 설명서 101쪽에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이런 고창 교육청에다 여쭤봐야 거예요? 예, 저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니 고창 교육청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고창 교육청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가 담당이시냐고 공인예산 매입 이 부분은 어디 과에 넣으십니까? 땅을 우리가 지원 배분을 해주면요, 고창 교육청에서 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거 공인재산 매입에 여기 써있구만. 조직 재무과 재산 담당. 여기 써있잖아요. 재무과 재산 담당. 근데 고창교육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 조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저기 그 우리 교육청 예산 우리 본청에서 총괄해서 짜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각 시구청에서 이제 짜지고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총괄해서 짜면서 지역 교육청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배분하는 형태가 되는데 예.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지역교육청이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재무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재무과의 재산 담당이 이걸 하십니다. 국민재산 매입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설명 주신 자료에. 예. 그런데 과에서는 모르고 교육청에다가 물어보라는 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매칭으로 사업비는 얼마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잘 모르시죠? 예, 이상입니다. 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대중 의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전체 관할을 우리 본청에서 하는데 현장에서 큰 그림이라고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떤 대략적인 어떤 설계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전체적인 총괄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 교육청에 배분하는 거는 짓는데 일부 그 터가 그 사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직접 제가 보고를 받았고 뭐 그래서 이제 예산 배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서 거죠. 어떻게 짓겠다라는 큰 그림의 틀이 그래도
몇 층으로 몇 평 정도의 또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정도는 국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그 계략적인 건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려서 이해를 해주시도록 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알고 지금 우리보다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할 그런 설명이 필요하죠. 그런 점을 좀 더 공부해서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또 지자실은 최원 의원님 먼저 손 들으셨습니까? 최원 의원님 먼저 손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정의 기대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 전주제 21회 원도심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전주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원도심 공동체에 전주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원도심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고 학교 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산은 전주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번 예산 추경에 그 예산 반영해서 신청하신 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가 민간 보조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 사업하고 후자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저희 관련성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면 첫 사업이 아닌 거죠.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첫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시장한 의미에서는 첫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시각에서. 첫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라는 게 이제 국장님 견해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에 전주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일정하게 돼서 진행된 원도심 공동체 사업 성과는 있었습니까? 사업 성과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계획을 받아보면서 아마 원도심 활성화에 뭐 도움되리라 이런 뭐 예측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짠 거고 뭐 지난 성과는 그러면 있었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 작년 본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 때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반영을 안 시킨 거죠? 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이 논의 그 시점을 아마 본예산 편성 그 시점에서 타임을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 국장님 답변이 그 정확한 건가요?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국장님 책임지실 건가요? 저도 이제 100% 이게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얻은 정보에다가 제 생각으로 보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원들 그 대출 이자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원하는데 뭐 좀 감액했지만 이번 추경에도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1억 2천 정도 넘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원도심 공동체 사업이 의미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게 좋잖아요. 뭐 추경에 반영하는 하반기 사업인데 저는 본 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원도체 공동체 사업이 작년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첫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고 그 결과를 봐서 뭐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 분산이나 일산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원도심 우리 학교 활성화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판단에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의원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그 의원님 날카로운 지적 깊이 새기겠고요.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원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정호영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호영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 업무 파악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하시고 또 아까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어떠한 첫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했던 사업이 좋은 일이다, 좋은 사업이 되고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지. 예, 아까 우리 양영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정호영 의원님도 질의할 때 처음 하는 일이다, 처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예. 제가 조금 정보가 완전한 파악이 안 됐다고 예.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해주셨고요. 또 최원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죠. 통합버스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지원 내역을 보면은 안전巡사 한 명에게 816만 8천을 지급했고요. 통합버스에 대해서는 4억 4천이 지금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입니까? 예, 예상입니다. 예산이죠. 그러면은 왜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를 해놨는데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또 그 사유들은 여기 지원 내역에 또 감액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감액된 부분은 낙차 차익 부분이고요. 또 증액 부분은 고창인가요? 지금 버스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보니까 익산에는 차가 몇 대인지 예산을 해보니까 명시가 안 돼 있네요. 다른 지역, 다른 학교는 다 몇 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익산에는 지금 차가 몇 대입니까? 잠깐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세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확인하는 대로 예산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주는 18대, 또 완주는 23대, 또 진안은 18대, 임실도 5대, 고창도 15대, 2개 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익산만 까져야 됩니까? 예, 지금 통계는 확보했습니다. 지경버스가 익산에 13대고요. 전세버스 30대에서 35대하고 41대가 모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구입비는 우리가 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인건비 지금 안전수사 명목으로 인건비를 여기다 포함시켰는데 다른 학교는 안전 보험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보험이 그러니까 차량 교체를 해줄 때는 기존에 안전보험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추가로 이제 지경버스 도입을 할 때는 또 안전보험이 추가로 같이 가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상 분류시켜야 되는 과목이 아닌가요? 인건비하고 차량 구입비. 근데 지금 예산안에도 같이 지금 넣어놨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네. 분리된 그럼 건 다른 아니고 학교도 이런 차를 바꿀 때 도우미는 이 예산안에 같이 포함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보험이 관련해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한 2시간, 하교할 때 한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 따져가지고 보험은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운영비 속에 이제 넣기도 하는데 그 점을 한번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예산안을 회계처리니까 예. 잘 명시하시고 잘 분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2014년 예산안을 보니까 164억이네요. 어떤 예산이 이 164억? 통합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64억인데 예. 이런 증감을 해가지고 증액을 해서 차를 꼭 사야만 됐습니까?
이런 예산도 지금 그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지만 164억 그 예산 중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지정하는 버스하고 전세버스 예.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그 우리 돈에 이렇게 그 차량 사용 시 지금 내부 연화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전부 그 수령 그차 그 연령은 전부 다 조사하고 예. 뭐 현재 실사도 합니다. 그럼 고창 4대에는 사용 기간이 오래된 차들이 노후된 차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우선 가장 오래된 그 시급성 있는 차부터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만약 이런 차량들이 더 나온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그 본회사를 반영해야 됩니다. 본회산으로? 예. 그럼 이거 고창 4대도 본회산으로 쓰시면 되지 왜 주행에 이렇게 또 올려서 이건 지금 너무나 급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화두가 돼가지고 가능하시면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본 예산에서 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 예산에서 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추경만 올려가지고 돈을 받아가실 것이 아니라 본 예산 내에서 사전에 통합버스 지원은 단계별로 연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아 어느 지역은 어느 학교는 몇 년도에 차를 구입했으니까 아 몇 년도 차에 우리가 얼마큼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서로 구입해야 된다. 그런 예산은 이미 다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예, 집행 시기도 늘어날 좀 해서 본회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보편적으로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교육의 예산안이나 추경을 보면 너무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자꾸 받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그런 의문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사전에 잘 계획을 세우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108쪽에 학생 안전 이용 시설물 요즘 최대 화두가 안전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정부 기관에서 이제사 안전에 대한 것을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좀 적절한가를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설물 정비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희 설명서에 네, 정비로 네. 2억이라고 해놓고 예산을 써놓고 일식이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일식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큰 덩어리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제 우리 집행 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적절히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일식이 그런 건가요? 예, 어떻게 이제 예산 부기를 이제 이렇게 적절한가요? 저도 좀 식은 좀 생소합니다만 이게 그러시죠? 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그냥 이용만 이렇게 해놔도 그러시죠. 편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일식이라는 건 하나의 네. 사업을 말하는 건데 예, 이 내용으로는 상당히 그 내용들이 안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일식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면에서 봤을 적에 목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예산 증감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합되지 않는다. 예, 본의원이 판단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보면은 뭐 소방, 안전봉, 뭐 전기 등 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봉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저기 교실에 근데 그 창문이 있으면 그 뒤에 이게 발을 설치해 놓는데요. 그런 것들이 안전봉. 그러니까 그리고 또 층계 안전봉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정확한 명칭인가요? 학교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안전봉이 그 있다 없다 뭐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비한다는 것은 뭐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나 이제 오래돼서 위험하면 뭐
뭐 없앨 건 없애고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저는 용어를 좀 해석하려고 하는데 예. 정비란 말이 맞는가? 이를테면 이 2억을 들여서 진단하는 비용인지 진단을 해서 하나의 그 시설을 뭐랄까 보충한다든지 하는 사업인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진단은 따로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뭐 2번 하고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일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예. 사업 설명서를 보고 바로바로 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의 그 사업 설명서라는 목적은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이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만 이해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2억을 예산을 저는 일식 하나만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추후부터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건 그 적절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의 주문을 좀 드리면 예. 지금 한 2시간가량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업무 숙지를 못한 100% 못한 부분도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뒤에 지금 한 30여 분이 지금 보조를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좌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뒤에 보면은 담당 있는 사무관이신가요? 예, 사무관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담당도 있고 주무관이라든가 실무자들이잖아요. 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옆에 과장님도 지금 계시는데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적절한 바로바로의 그 사업 설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 좀 그 보좌를 좀 해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아주 답답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뒤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멍하니 계시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뒤에 계시는 보조 인력 고조하시는 여러분들도 방금 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고요? 예. 아까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 요청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정활동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규 초등 교원들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관계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 상황 현황, 그다음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부분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바로 차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어쩌면 이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좀 미흡했던 부분은 또다시 그 말씀 주시면 저랑 저희 그 직원들이 자세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행정국수관 제1의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강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심을 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